지수가 1% 가까이 상승을 했고요. S&P도 0.8, 그리고 나스닥 지수도 0.8% 올랐습니다. 사실 오늘 경제 지표가 많았어요. 8월 생산자 물가지수 나왔고, 소매 판매 나왔고,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 나왔고, 다 높았어요. 예상보다 높았어요. 그러니까 경제 지표가 호조를 보였고, 인플레이션은 예상보다 조금 더 뜨거웠던 이런 상황이면 이거 긴축 우려 커지는 거 아니야로 해석할 법도 했는데, 이젠 이런 것들을 긍정적으로 좀 해석하는 분위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긴축은 거의 끝물이고, 그렇게 긴축을 했음에도, 그러면서 인플레이션은 뭐 예상보다 높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예상했던 그 경로 안에는 있기 때문에 인플레는 잡히면서 경제는 망가지지 않은 이 흐름 정말 최고야 라는 이제 분석들이 나오는 거죠. 그 내용들을 지금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8월 도매 물가 지수라고, 도매 물가 지표라고도 볼 수 있고, 이게 이제 9월 소비자 물가 지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8월 생산자 물가 지수가 나왔습니다. 전월 대비해서 0.7% 상승을 했어요. 이게 7월 PPI는 전월 대비 0.4% 상승을 했었으니까 확실히 물가 압력으로 인해서 이번 8월 물가는 소비자 물가 지수와 마찬가지로 더 높게 나온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예상 0.4였으니까 예상보다도 높게 나왔어요. 이 에너지 가격 너무 변동성 커, 얘 빼봐. 식료품 가격도 변동성 커, 얘 빼봐. 네, 그렇게 뺀 근원 PPI는 0.2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게 전월에 0.4였으니까 확실히 이번 물가 압력은 에너지였구나라는 게 확인이 되죠. 에너지 가격 빼버리니까 오히려 이제 전월보다는 낮아졌습니다. 그죠? 그리고 예상과는 부합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인플레 지표가 예상보다는 조금 높게 나왔다라고 인식을 해요. 이제 전반적인 요 지표를 보고요. 자, 두 번째 8월 소매 판매 지표가 나왔습니다. 소비 경기를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게 0.6% 나오면서 전월 0.5는 물론 시장의 예상 0.2보다 훨씬 높게 나왔습니다. 소비 경기가 꺾이질 않고 있다는 거예요. 다들 이자 부담 때문에 학자금 대출 상환이 임박해서 물가는 여전히 높아서 이거 소비 경기 꺾이면 어떻게 우려가 많은데, 소비 경기가 매우 견고하게 잘 버텨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마지막 노동시장의 흐름을 볼 수 있는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이것도 예상보다 낮게 나왔습니다. 물론 전주보다는 한 3천 건 정도가 더 늘어났죠. 그렇긴 해도 고용시장도 매우 그냥 견고해. 옛날처럼 너무너무 뜨거운 정도는 아니지만 이게 완전히 이렇게 꺾이는 느낌이 아니고 그냥 견고한 흐름이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 자, 이제 월가의 해석이 오늘 증시 상승을 이해할 수 있게 해주는 것 같은데요. 비 라일리 파이낸셜의 수석 시장 전략가 아트 호건이란 분이 인플레이션은 지금 예상보다 조금 높기도 하고 이렇긴 하겠지만 올바른 방향으로 이렇게 향하고 있는 건 맞다. 그러니까 절대적인 수치 자체가 작년보다는 확실히 낮아지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거는 올바른 방향으로 향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는 붕괴되지 않고 있다. 이건 정말 완벽한 구조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연준이 그 어려운 연착륙을 잘 조절하고 있다라고 이거는 해석할 수 있는 게 아닐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장의 분위기가 이제 그냥 좋은 소식은 조금 더 좋은 소식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된 게 아닌가, 이런 해석이 좀 되는 것 같습니다. 이슈가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막 하면 좋은데 국제유가는 또 많이 올랐습니다. 하지만 이게 증시 투자 심리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든 못했는데요. 서부 텍사스산 원유 이게 10월 인도분 가격, 그러니까 선물 가격인데 배럴당 90달러를 돌파를 하면서 작년 11월 이후 처음으로 90달러 선을 이제 터치를 했습니다. 마감 가격이 한 90.6달러로 어제보다 2.35% 정도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문제는 수요도 일정 부분 이제 늘 것이다라는 분석도 나오지만 아무래도 공급 측면에 있어서 공급이 많이 줄어들면서 이 수급의 균형이 이제 깨질 수 있다라는 그런 우려가 계속해서 좀 반영이 되고 있죠. 근데 요거는 완전히 새로운 사실도 아니고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예상이 됐던 수준이기 때문에 큰 충격으로는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유가의 흐름은 저희가 계속 좀 면밀히 봐야 되기 때문에 이건 한번 체크를 해봤고요. 두 번째는 유럽 중앙은행에서
기준금리를 25bp 인상을 하면서 유럽의 요 기준금리가 4%, 이게 이제 거의 사상 최고치라고 해요. 이렇게까지 이제 올랐습니다. 유럽 중앙은행이 이번에 금리 정책을 앞두고 시장에서는 동결할 거야, 인상할 거야, 이게 많이 엇갈렸거든요. 근데 결국은 이제 인상 쪽으로 택한 건데, 자, 그런데 유럽 증시가 일제히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범유럽 지수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1.5% 정도 오른 뭐 그런 상황인데, 왜냐하면 유럽 중앙은행이 일단 금리는 올렸어요. 올리면서 이게 거의 마지막 금리 인상이다라는 걸 시사를 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이번에 하여튼 기준금리를 올린 게 10번 연속 올린 건데요. 뭐라고 했냐면, 금리가 장기간, 이 금리는 장기간 유지되면 인플레 목표치를 회복할 수 있는 수준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요 4%, 여기에서 이제 바로 인하는 안 하겠지만 요 4%가 좀 오랜 기간 유지가 되면 결국은 인플레 목표치 2%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 기준금리 수준이 거기까지 왔다라고 언급을 했거든요. 이 얘기는 이제 금리 인상 없다라는 걸로 해석이 되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증시를 끌어올린 것으로 해석할 수 있고요. 그러면서 달러화는 많은 좀 강세를 기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유럽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리지 않을 거고, 근데 반면 연준은 뭐 한 번 더 남았다는 뭐 그런 것도 이제 한 50대 50의 뭐 그런 비중으로 좀 가지고 가고 있고, 확실하게 중앙은행에서 이제 끝났다라는 신호를 아직은 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미국의 달러화가 좀 강세를 보일 수밖에 없는, 거기에다가 뭐 지금 경제 지표들도 호조를 보이고 있고, 뭐 이런 부분들이 아마 달러화를 강세로 이끈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은 오늘 정말 뭐 아주 뜨거웠던 종목 ARM입니다. 영국의 뭐 반도체, 그러니까 뭐 엔비디아나 이런 기업들이 반도체 칩 설계 기업이잖아요. 요 설계를 할 수 있는 라이센스를 또 제공하는 뭐 그런 기업이 ARM일 텐데, 공모가 처음 밴드를 47에서 51달러 제시를 했었는데 뭐 수요가 너무 뜨거웠죠. 그래서 사실은 51달러보다 그 이상으로도 공모가가 책정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전망이 있었는데 그냥 상단 51달러로 결정이 됐습니다. 자, 그랬는데 오늘 마감가 보시죠. 63.6달러로 마감을 했습니다. 24.7% 급등을 한 거고, 요 기업 가치는 지금 650억 달러. 처음에 뭐 이게 47달러니 뭐 이럴 때는 지금 한 490억 달러, 500억 달러 요 정도로 가치 평가가 된 거다라고 했는데 결국은 650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들은 분분해요. 요 최대 주주가 요거를 뭐 공모를 하면서 어차피 그 공모가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어떤 기업의 가치 평가가 있어야 되는데, 그 가치 평가를 상당히 좀 부풀렸다라는 평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언급을 해드리지만 개인 투자자들에게 ARM 투자하지 말아라라는 이야기들이 좀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견들이 또 있는가 하면, 한쪽에서는 인공지능이라던가 데이터 센터라던가 사물 인터넷 등 이 부분에서 강력한 수요가 장기간 이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산업분이기 때문에 ARM도 상당 부분 오랜 기간 성장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부분들이 지금 이렇게 공모가나 주가에 반영되고 있는 게 아니겠느냐라는 해석들로 조금 의견들이 나뉘긴 해요. 나뉘긴 하는데 모르겠어요. 제가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이거를 사는 게 좋겠다, 안 사는 게 좋겠다 뭐 이런 말 못 하겠지만, 이렇게 논란 있는 종목은 어때요? 저는 이런 종목은 잘 못 사고, 그럼 어떻게 가나 한번 보자. 약간 그런 주의가 되는데, 글쎄 여러분들의 의견들도 좀 나눠주시고, 또 특히 이 반도체 쪽 잘 아시는 분들이 있으면 올려주시면 제가 또 같이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일단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투자에 주의해야 된다라는 그런 조언들이 좀 많아요. 대체적으로. 그래서 그런 것들 좀 감내를 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월가에서 이거에 좀 주목하는 거, 그리고 뭐 대부분의 외신이, 제가 지금 흰 옷을 입었는데 지금 뒷백이 흰 옷이라니까 제가 날아가고 좀 이상하지 않아요? 화면에 저 나온 거? 그죠? 그죠? 네. 그래서 이게 그동안 IPO가 많이 죽었었잖아요. IPO가 많이 죽었었기 때문에 이게 올해 가장 최대 규모의 IPO였기도 했고, 뭐 그런 점에 있어서 이제 IPO 시장이 부활했다.
이런 점에 있어서 시장은 사실은 더 환호하고 관심이 뜨거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 자체에 대해서도 뭐 기대 반, 우려 반이 있지만 그보다는 이제 IPO 시장이 부활하는구나. 이제 활기가 돌기 시작했구나. 이런 부분 때문에 이게 약간 시너지가 나면서 좀 뻥 터진 뭐 그런 느낌도 있다라는 거 좀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약간 지금 자료는 그냥 일종의 보너스 네, 그런 측면에 있어서 준비한 PPT 화면인데요. 지금 고금리 시대예요. 그죠? 이런 시대의 투자 아이디어 요거를 BMO 캐피털 마켓에서 좀 제안을 했습니다. 최고 투자 전략가 브라이언 벨스키의 의견인데 요 분이 내놓은 의견을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옆에 보면은 달러화가 있고 그 위에 왕관이 씌워져 있어요. 그래서 현금이 왕이다. 약간 이런 거예요. 뭐 약간 사실 인플레이션 시대에는 현금 가치가 떨어지는데 현금이 왕이라고? 뭐 약간 그런 궁금증도 있기는 한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좀 보도록 하죠. 약간 증시 입장, 기업 입장에서 좀 해석을 한 거라는 거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요 전략가 브라이언 벨스키는 뭐라고 하냐면 금리가 인상되면 금리가 올라가면 증시 랠리의 종말을 알리는 종소리라고 시장에서는 이거를 그렇게 인식을 해왔다. 긴축하고 유동성 축소되면 증시는 뭐 위축이 되니까. 그렇지만 이것은 이제 완전히 맞지는 않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투자 전략에 따라서 더 나은 성과의 기회를 제공하기도 한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이런 때 부채가 적고 잉여 현금 흐름이 매우 강한 기업, 이런 기업들은 금리가 올라가면 오히려 더 낫더라, 더 좋은 성과를 내더라, 이런 기업들에 투자를 하면 우리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 약간 그런 맥락의 보고서였습니다. 그래서 이 고금리 시대에는 현금을 두둑히 쌓아놓고 있고 현금을 잘 차출하는 그런 기업에 투자하면 우리는 시장을 이길 수 있다라고 언급을 하는 건데요. 그 기업들로 이제 몇 개 기업들을 언급을 했습니다. 리제네론 파머슈티컬스라고 해서 이제 제약기업, 요 기업도 여기에 해당한다고 하고요. 인투이트, 기업용 소프트웨어 개발 기업, 그리고 엘버말, 리튬 제조사, 모자이크, 비료 생산업체, AMD, 반도체 설계업체, 세일즈포스, 고객 관계관리 소프트웨어 개발 기업, 쉐브론, 정유기업, 어도비, 소프트웨어 개발사, 이들 기업들이 부채가 적고 잉여 현금이 좋은, 그러니까 유동성이 좋은 기업들일 것 같아요. 그런 기업들이라고 하니까 뭐 이런 기업들 한번 좀 지켜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